안녕하세요. 네, 대구대학교 부동산 지적학과장 양성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지적학과의 진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행, 금융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해요. 보통 부동산 지적학과라고 하면 은행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동산 관련 학과 중에 금융 관련 전공과 융복합된 학과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 학과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금융권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또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은행은 금융권 대부분 기관이 공통적이지만 주로 도시권에 많이 몰려 있어요. 도시권에 몰려 있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좀 사무직에 가깝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인기가 많다 보면 항상 따라오는 문제점이 있죠.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그만큼 내가 그 해당 분야로 취업하기 어려워진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동산 지적학과에서 어떻게 금융권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진로 소개 동영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것들은 아주 세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영상을 청취를 통해서 내가 부동산 지적학을 전공을 하고 나서 어떠한 진로를 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더 탐구해 보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릴게요. 자, 우선 은행이라고 하면 어떤 업무를 하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은행의 주요 업무를 나열을 한 이유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은행의 업무를 보통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수신, 여신, 신탁 및 기타로 구분을 하는데요. 수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면 예금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신 업무라는 게 보통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신 업무는 금융기관이 신용을 바탕으로 고객의 여유 자금을 예금 등의 형태로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금이라는 것도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형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예금과 관련된 업무들을 우리는 수신 업무라고 부르고요. 이 수신 업무는 입금, 지급, 해지 등에 관한 업무로 함께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급이라는 것도 수신 업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예금하고 찾는 것도 다 수신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신 업무인데 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를 관리한다든지 건벌 거래를 한다든지 보증 여신을 한다든지 한도거래 업무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고객 재산을 증식하여 이익을 돌려주는 업무, 지로 및 공과금 업무, 신용카드 업무, 전자금융 등등등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신과 여신 외에 다양한 업무들, 카드하고 관련된 업무들이 대표적이고 요즘에야 대부분 자동이체를 하기는 하지만 지로하고 공과금도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직접 납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은행의 업무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자, 이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게 부동산과 관련이 있을까요? 만약에 경제학과, 경영학과, 금융 관련된 학과라면은 사실 은행의 업무하고 관련된 것들을 충분히 배우다 보니까 관련 있는 전공이라고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여신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자금이 필요한 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자금이 필요한 자는 누구일까요? 자금이 필요한 자는 분명히 누군가 그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는 부동산 관련 사업이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부동산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평가를 받고 일정한 자금을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고 부동산이 성공적으로 분양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에 대한 대금으로 다시 자금을 대출을 회수를 시켜주는 그러한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필수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들이 일정 부분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은행에 계신 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부동산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섭렵을 할 수 있겠죠. 업무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반면에 우리는 금융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학과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나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학과, 금융 관련된 학과를 제외하고는 은행과 관련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은행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를 별도로 채용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은행에 수신을 하는, 입금을 하는 많은 어떤 그 고객들은 부동산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금을 통해서 고객의 재산을 증식하는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식하는 업무에서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것도 역시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고객 지원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된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은행의 주요 업무에서 부동산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신 업무는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요. 신탁 및 기타 업무도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수신 업무는 관련성이 별로 없어요. 부동산하고는 관련성이 없지만 특히 상대적으로 어떤 금융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금융 관련된 어떤 곳에 은행에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지적학과 저희 학과에서도 은행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진로로 선정을 하고 학생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국에 주요 은행이 몇 개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은행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다 나열하는 것은 별 의미도 없을 거예요. 제가 주로 보통 여러분들이 1은행권, 시중은행이라고 얘기하는 좀 대형은행들 위주로만 일부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KDB 산업은행부터 BNK 경남은행까지 일부만 뽑았는데도 4,800개 정도의 지점이 존재하고 출장소를 포함하면 5,600개 정도가 존재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각 지점마다 혹은 출장소마다 직원들이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전체적으로 직원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채용의 기회도 많을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금융권 취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중에서 IM뱅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구은행이고요. 저희가 이제 대구대학교니까 대구대학교 안에도 대구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구은행 같은 데에서는 특히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1은행권, 보통 시중은행이라고 하죠. 시중은행은 차이가 뭐냐면 전국 어디서나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대구은행이라고 불렀던 지금은 IM뱅크로 바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중은행이 아니었다가 올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전국 지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금융하고 관련된 것들은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관심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비트코인과 같은 금융자산들에 관련된 사안들이죠. 은행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금융하고 관련된 어떤 업무들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그랬을 때 그 각각의 은행에서 혹은 새로운 기관에서 뭔가 채용을 하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은행에서 그러한 쪽으로 업무 확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거라서 은행이라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우리 생활에서 친숙한 주변 기관인과 동시에 앞으로의 성장 발전 가능성도 높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 채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은 평균적으로 얼마 딱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은행마다 채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기관마다 또 채용 기준이나 어떤 요건이나 이런 걸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화된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을 쭉 검색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대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은행에서는 대부분 4년제 대학 출신들이 많이 취업을 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2년제, 4년제가 뭔가 어디가 낫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만큼 4년제가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내가 이러한 요건에 충족을 못한다면 그만큼 나머지는 노력으로 보충을 해야 되겠죠. 특히 서울권 대학의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거점 국립대 출신자가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사립대 출신들도 많이 존재는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재무설계사, 국제재무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자산관리사, 신용분석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일부 은행에서는 해당 자격증 소지자한테 아예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학생들은 가산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따야 되는, 왜냐하면 이 자격증을 따면 가산점이라는 게 부여가 되는데 결국에는 내가 가산점을 안 따면 다른 학생들보다 낮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산점이라는 게 남들보다 조금 더 우수해서 추가적인 점수를 주는 개념보다는 안 따면 남들보다 처지는 개념으로 그만큼 경쟁이 심화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의 자격증도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영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 최소 850점, 거의 900점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나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관련된 인턴 경험까지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어려운 진로이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금융권은 굉장히 어려운 진로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과에서는 어떤 전공 곡과목들을 개설을 하고 있냐면 1학년 1학기 때 회계원리, 회계하고 관련된 중요한 이론이죠. 부동산 경제론, 금융학 원론, 부동산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투자실무, 부동산 금융론, 자본시장론과 같은 과목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 봐도 7개, 8개 정도의 교과목인데 이 8개 정도의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한다는 게 전부 다 금융하고 관련된, 은행하고 관련된 교과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동산 지적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특성 때문에 금융권과의 연관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은행이 좋은 취업처인 거는 분명하고요.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지적학과에서는 대구대학교 부동산 지적학과에서는 어떤 전략을 택하고 있느냐? 우선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혼자 공부만을 해서 금융권에 취업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자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협동조합 금융이라는 것을 전공 트랙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트랙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부동산 지적학과 학생이면 돼요. 그리고 이 학생이 전공 과목을 이수를 하면서 금융 관련 교과 기준으로 아까 18개, 18학점이니까 6과목.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8개 교과목 중에서 6과목 이상을 이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별도의 학위 나중에 졸업을 할 때 협동조합 금융 이수 증명서가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금융하고 관련된 어떤 전공을 이수를 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은행권에 취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협동조합 금융 트랙이냐? 우리가 학생들한테 실제 금융권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현장 경험과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가지 어떤 장학 혜택 이런 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신협이라는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협을 통해서 장학금을 매년 한 명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학생들이 금융권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 때는 1, 2, 3학년까지 전공을 이수를 하고 4학년 1학기 때는 신협에서 학기제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이 학기제 현장 실습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왜 인기가 많냐면 해당 학기를 학교를 다니지 않고 신협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근무를 하니까 일반 직원처럼 똑같이 근무를 하는 건 아니겠죠. 주로 일을 배우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근무를 하다 보니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의 고용노동부의 어떤 협약에 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을 한과 동시에 그 해당 학기 학점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전공과 관련된 실무 지식을 배우러 갔으니까 학점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근무라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도 관련법에 따라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되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학점도 인정을 받고 내가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주로 금융권에 취업한 학생들이 갖는 스펙들의 일부를 이거를 통해서 충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한 학기 동안 하는 건 부담스럽다 하는 경우에 방학 중 2달 정도의 기간으로 방학 중 현장 실습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나는 이러한 경험이나 여러 가지 그 비교과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서 내가 그 다음에 시중은행이 됐든 여기를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요. 근무해 보니까 신협이라는 기관에서 내가 계속 근무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런 학생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취업 연계 기회를 바로바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협이라는 기관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신협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이 협동조합 금융 트랙을 개설을 한 게 신협인 거지 저희가 뭔가 신협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신협에 대해서는 소개가 다양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쉽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 부모님한테 여쭤보시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금융권에 취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은행권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부동산 지적학과에서 어떠한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부동산 지적학과에 있는 다양한 진로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 중에 어떠한 진로를 택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하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